안녕하십니까. 본부사 단계 민경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20일에 합격자 분들을 모시고 합격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사 단계가 막 시작하면서 그 402호실에서 수석반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6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최종 2차 합격을 하셔서 일단 그분들을 모시고 오늘 그 여러분들의 합격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양력은 저 앞에 이렇게 메모를 했고요. 그럼 먼저 20일에 그 2차 합격자 중에 그 한명훈 합격자 2013년에 입문하셨고요. 2년의 수험 기간을 통해서 이번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먼저 한명훈 합격자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이렇게 입문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한 한명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저는 이제 1차 위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 뒤에 분들께서 2차나 아니면 그 나머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먼저 과목별로 조금 제가 공부했던 대로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대로 공부했다라는 조금 그런 위주인 내용이고요. 이게 본인들께 도움이 될지는 조금 본인들께서 좀 걸러서 자신을 맞는 방법을 좀 찾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법 과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일단 수업 위주로 좀 따라간 편이고요. 지금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순환 정도가 됐을 텐데 학원 수업 방식으로는 2순환 정도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학원 수업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쭉 따라가면 했는데 좀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업에서 이제 조금 이해 위주로 좀 먼저 공부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그렇게 아니면 이제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볼 텐데 그 모의고사에서 성적은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도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해가 좀 안 돼서 수업 시간에는 일단 이해를 가장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먼저 객관식 문제를 먼저 이렇게 푸시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책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법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제가 수업 강의 들었던 책 그 한 권만을 위주로 팠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먼저 보지도 않았고 아니면 다른 강사님 책을 같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니면 다른 학원 수업을 같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제가 듣는 수업만 먼저 제일 들으려고 가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식으로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1차 시험 성적 같은 경우나 아니면 2차에서도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모의고사 볼 때는 성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스스로 좀 평가를 하자면 조금 민법에 대해서 좀 약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목으로 상법이나 뭐 헌법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일단 헌법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은 일단은 학원 수업을 따라 했고요. 근데 이제 헌법이 좀 애매한 게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2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리기에는 점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예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요약을 해서 따로 정리를 했었고 예를 들어 뭐 헌정사 부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뒤에 뭐 정족수 부분이나 이렇게 따로 필요한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다 버리고 가면은 이제 스스로가 불안해서 나중에는 조금 이걸 다시 외워야 되나 아니면 그런 걱정이 들기 마련인데 그럴까봐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따로 이렇게 노트 필기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정리를 해서 이제 기본서 같은 데다 이제 붙여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헌법은 좀 기본서 그 처음 1순환 때부터 배우는 기본서로 공부하기보다는 약간은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으로 많이 공부를 한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헌법은 잘 맞았는데 이게 약간은 운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헌정사를 많이 하다가 아니면 정투도 그런 부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시험 볼 당시에는 그때는 1차 시험에서 헌법이 그닥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문을 헌법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법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법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상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회사법을 따로 배우긴 했지만 상법은 수업을 1순환, 2순환 그리고까지 들어도 이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너무 제가 어리기도 해서 이제 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말을 듣고 제 단어를 찾아보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집까지 노력을 했는데 막판까지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상법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문승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승진 선생님 마지막에 최종 정리계로 나눠주시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객관식에 있던 내용을 딱 한 노트 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30분씩 쪼개서 뭐 밥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니면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이렇게 상법만 마지막 한 달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점수는 잘 나왔지만 이해는 아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차가 없는 과목이라서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 가족관계 등록법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강의를 듣진 않았어요. 학원 강의는 듣기는 했지만 그거를 계속 문제 풀이 때 기본 강의까지는 듣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제가 혼자 공부를 했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긴 하지만 기출 문제만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달 남기기 전까지는 그 강의를 아예 안 듣고 이제 막판 한 달 남겨놨을 때만 이제 밥 먹고 아니면 집에 가기 바로 전 30분씩 해서 하루에 4시간 2시간을 제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을 따로 공부했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은 이제 막 한두 개 틀리거나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요. 아마 거의 한 7개까지 한 3개 틀리는 것까지는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개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여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영관 선생님 강의 들으실 텐데 저가 이제 1차하고 2차를 다 오영관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되게 호불호가 되게 굉장히 많이 갈려요. 어떤 분은 너무 재미가 없다, 아니면 무조건 암기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자 결국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선생님이 어떤지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일단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영환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수업을 계속 들으신다면 아마 1차 끝날 때쯤에는 좀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2차까지 들어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영관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다면 저는 수업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부등은 웬만하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도움을 좀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약간은 실무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문제로서 나오는 부분은 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에 가장 먼저 충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탁법이나 이제 민사집행법이 김정호 선생님 강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처음 지금 2차를 하시다 오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1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집행법이나 공탁법이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좀 용어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실체법이랑 달리 절차법이 아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게 암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장 먼저 외우시는 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암기 먼저 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그거를 어느 정도 외우시고 지금 이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적이 좀 올라가는 게 있죠.
특히 공탁법이 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민사집행법이 제가 1차 시험 봤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조금 이제 좀 저희가 배우는 기출하고 벗어나서 이제 신경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배운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로 다 비슷하게 틀리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정호 선생님이 너무 막 날림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렇게 배우더라도 결과는 다 똑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김정호 선생님이 막 이상하게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들으셔도 기본기를 다지는 거는 결국 다 똑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을 좀 믿고 먼저 외우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등 과목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법을 제가 워낙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상등도 이해를 거의 하나도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문제만 열심히 풀었는데 그래도 이해는 좀 안 가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막판에 이제 상법 한 달 공부한 거에서 상등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등기 쪽보다는 상법 쪽에 조금 상업 등기법에 시험이 많이 나온 편이라서 저는 이제 합격을 한 게 좀 있긴 한데 제가 여기 이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 개인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도 써 있지만 저는 2년 이제 딱 1차 1년, 2차 1년 이렇게 이래서 합격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학교는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휴학을 하고 바로 이 시험에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학원에 와보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20대는 1차에 좀 많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는 분 퍼센트를 봤을 때는 거의 다 한 4, 50대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린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많은데 1차에서는 굉장히 한 절반 정도 학원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럼 다 어디 갔을까 이제 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 20대 분들이 조금 유혹에 잘 빠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제 저도 좀 마찬가지지만 아직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뭐 적어도 노는 것에 관해서 저희는 아직 못 해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유혹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여자친구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일단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좀 당연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자친구도 공부하기 전부터 있었고 이제 뭐 스마트폰도 저도 하루 종일 좀 많이 보는 편이었고 한데 너무 처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너무 배제시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줄여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그거를 안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몇 개월 전부터는 이걸 하지 말고, 그 다음 이제 막판 몇 개월 남았을 땐 이걸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한 2달, 3달 남겨놨을 때는 저는 이제 핸드폰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막판에는 아예 안 받고, 그 전에도 해봤자 한 달에 한 2-3번 그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기 시험에 뛰어드신 만큼은 시험에 모든 거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20대 분들한테 조금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고요. 왜냐면은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을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시면 다른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니면 집안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친구분께서 뭐 경조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서 배제할 수 있는 거는 막판까지 좀 배제를 하는 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결국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결코 이게 이해를 한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워낙 과목도 많고 그다음에 거의 저희 일상생활하고 조금 배제되어 있는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다 알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합격하려면 이제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양을 가장 줄이는 게 누구나도 이제 다 말을 하는 거겠지만 양을 줄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막판에 자꾸 순환이 거듭되다 보면 선생님들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뭐 객관식이나 최종 정리 교과서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일단은 나오는 부분만 위주로 해서 최대한 내가 아는 걸 맞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또 뻔한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신유형은 약간은 복불복인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를 알아서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유형에 나왔을 때 못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은 신유형은 일단은 나왔을 때 대부분 같이 트레인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을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건 결국 내가 아는 걸 얼마나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양을 점차 줄여 나가서 줄여 나간 양만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객관식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실 텐데, 객관식에서 뭐 중복되는 문제를 뭐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건다, 그럼 일단은 뭐 계속 질문을 하셔야겠지만 나중에 뭐 한두 달 남겼을 때는 그때까지 가서 그걸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모르는 문제가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계속 반복되어서 자기가 모르는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걸 기본서나 아니면 객관식 유형에 이제 따로 내가 왜 몰랐는지, 아니면 이걸 풀려면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좀 이제 써놓은 편이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틀린 거를 또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 남겨놨을 때는 그게 또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지금까지 몰랐던 걸 그때 가서 이게 결국 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가 계속 풀어서 맞은 거를 다시 보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 질문하셨던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 과목 그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나은지 이제 효율적인지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제 학원 수업에 따라가서 그 한 과목씩 공부를 했었던 편이거든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좀 그랬습니다. 이제 1순환은 지났지만 이제 지금 2순환을 가정을 하자면, 그래도 지금 수업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했던 편이고요. 근데 지금 2순환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만 하고 나머지 과목은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수업하는 과목을 우선 복습을 먼저 하시고요. 만약에 자신이 이제 좀 옛날부터 했던 게 있어서 아니면은 복습을 여러 번 해서 이게 좀 익숙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저녁이나 그때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가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게, 서류 과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막판 한 3개월 정도, 사람들이 대부분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셔서 미리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처럼 조금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2차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처음 1, 2순환 때는 이제 그날 과목만 했지만, 저는 3순환 들어가서부터 여러 과목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하루에 시간을 나눠서 뭐 한 3과목씩 본다거나 4과목 다 본다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수업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일단 복습을 해요. 그다음 그 복습이 3순환 정도 가면은 웬만하면 한 2시간 이내로,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내로 복습이 끝나거든요. 3순환이면 굉장히 이제 많이, 예비순환부터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라서, 그러면은 다시 그 과목을 매달리실 필요는 없고, 이제 다른 과목을 기억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른 과목을 보신다면 한 2과목 정도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 수업하고 이제 자습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거나 2차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지금 시기에는 아마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2순환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나는 어느 정도 다 안다 생각을 해서 좀 많이 학원 수업을 빠지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다 개인 차이인 게, 저는 이제 일단은 처음 공부를 하는 입장이어서 알더라도 수업을 조금 항상 들어가려고, 저는 수업을 거의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더라도 일단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가장 뽑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혼자 공부하셔도 될 만큼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공부한다고 나가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수업에 나중에 들어오신다거나 후회를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거 선택은 본인의 자유인데 자기가 자습으로 좀 공부를 했을 때 시간을 딱 맞춰서 그 원래 학원 강의가 있으면 학원 강의에 맞게 그 과목을 끝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저는 조금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강의를 따라가면서 분명히 자기는 이제 학원 수업 나가는 것보다는 효율성은 없을 수 있는데 좀 양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건 더 마찬가지니까 자신이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엄격하게 바라보셔서 좀 자신을 판단한 뒤에 이거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올라오실 분은 이제 이동근 합격생인데, 이분은 2014년 4월에 이제 시험에 처음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아주 빠른 시간 합격을 하신 분인데, 이동근 합격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최연소 합격한 이동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금 앞에 형님께서 1차 과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조율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앞에 형은 저 과목별로 좀 공부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2차는 또 이제 또 과목 많고 양도 많으니까 또 선생님들도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공부 방법은 좀 그분들이 훨씬 또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좀 짧게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한 가지랑,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보다 또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험 막판에 가면 이제 공부를 몰라서 떨어지고 뭐 이러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정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면.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 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부분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2차가 7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7과목 이제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2차 수험 생활을 할 때 이제 조금 제 자랑이지만 조금 잘 했어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가지고 제게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깐 다른 학원에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이제 본인이 이제 답안을 써야 되니까 책을 보면은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책을 보면 알겠다고 한 거는, 근데 문제를 풀면서 모르겠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책만 보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씨를 다 읽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항상 하는 얘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기본서를 거의 한두 번 봐놓고 이 과목이 어렵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차 과목 워낙 양이 많고 크니까 일단은 과목별로 조금 자기한테 안 맞는 과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판단은 최소한 기본서를 한 5번 정도는 보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되고 와서 상담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모르겠더라도 5번은 보시고, 5번 보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뭐 2과목만 봐도 내가 잘 흡수되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진짜 5번 봐도 모르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면은 5번을 봐도 모르는 과목은 진짜 힘든 과목이고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아니면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최소 5번은 일단 기본서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1차나 2차나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뭐 다른 자료나 문제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시는 거예요. 책은 안 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실력이 안 는다고 막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 자료 문제 아무리 봐도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는 이제 수업 나가는 기본서랑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 보는 연습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법조문하고 기본서인데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이제 과목 그 실력 향상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법조문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기본서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나 2차나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풀었어요. 이제 학원에 아침에 보는 이제 모의고사는 봤는데 따로 문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책을 저는 5번 정도 보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10과목 이하로 회독한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은 어느 문제든지 다 풀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문제 위주로 했는데 안 풀린다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서를 먼저 보시고 순서가 잘못된 거니까 기본서를 먼저 보시고 그러면은 문제를 안 봐도 돼요. 기본서를 먼저 오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 방법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을 제일 충실히 하시면은 이런 문제나 다른 자료 같은 부수적인 거는 딱히 안 보셔도 된다. 거기에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고 기본서 보시는 데만 네, 많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이제 2차 시험의 경우 한 7월 달 정도 가면은 굉장히 네, 힘들어 하세요. 다른 공부로 힘든 게 아니라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특히 또 이제 한두 번 떨어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일단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좀 그걸 좀 보고 느낀 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저는 뭐 떨어진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공부를 그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일단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자꾸 어딘가 의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다른 분이 나는 안 보는데 어떤 다른 책을 본다더라. 그러면은 그 책 막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요. 그리고 안 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좋다더라. 그러면은 또 그 선생님 또 강의를 또 가서 끊어요. 일정 다 중단하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뭐 몇 시에 자서 몇 시까지 한다더라. 이러면 또 흔들리고 아, 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월,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면 7월 달 되기 전까지 이걸 자기가 자기 중심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충분히 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신적인 부분에선 무슨 강사님이나 뭐 자료, 문제 이런 게 주인이 아니고 이 공부의 주인공은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강연하실 분은 이제 이경훈 합격생으로 2011년에 이제 법무사에 처음 입문하셔서 총 4번의 2차 시험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2015년 2차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경훈 합격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네, 앞에 저 애들이 얘기를 다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랑 2차 조금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제가 지금 1차 일정표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민법을 지금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일정표에 맞추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실강을 듣고 2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민법 복습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5시부터는 그 전에 끝냈던 과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강을 들었었는데, 이게 1차가 8과목이다 보니까 한 사이클이 도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부담감이 꽤 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솔직히 하루 만에 이제 민법을 다 100% 소화하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순환에는 그냥 일단 한 30%만 이해를 하자. 대신 다음에 이거를 다음 사이클에 돌 때는 40%, 50%, 60%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루에 이제 이 8과목을 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도는데 좀 길어서 여러 과목 좀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1차 공부했었을 때 이제 홍대에서 이제 통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남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통학할 때 아침 저녁으로 조문을 봤었는데,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민법이나 헌법이나 안 겹치는 과목들, 뭐 예를 들면 부등이나 상법 같은 거, 이러면은 하루에 3과목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조문 같은 것도 하루에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한 20분 정도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면 한 과목 정도를 적어도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 민법, 이게 지금 집중이론 끝나기 전에 조문도 한 2-3과목 정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8과목을 처음 민법 시작해서 이제 삼수나 민법 할 때까지 적어도 한 2회독, 3회독, 강의, 조문 합치면 한 5회독 정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 8과목 사이클 돌아가는 거를 부담을 좀 많이 줄였었고,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이렇게 했었고, 나머지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는 제가 1년 만에 합격을 했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1점 차, 2점 차 이렇게 제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떨어졌던 이유가, 처음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예비순환을 못 듣고 1순환부터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불안한 감도 있고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강의 선택했을 때도 이제 민법, 민소는 뭐 어느 분이 유명하다더라, 뭐 형법은 누가 유명하다더라, 이런 거에 조금 사실 많이 처음에 2차 했었을 때 많이 휩쓸렸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민소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듣고 나머지 과목을 이제 다른 학원을 종합반을 끊어서 다녔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민법, 민소는 누구 잘하고 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그 민법, 민소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전체 7과목을 봤었을 때는 그게 평균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점 차, 2점 차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재기득권 했었을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종합반 끊어가지고 그 7과목을 한 과목에서 다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지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제가 여기 맞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7과목을 제 취향에 다 맞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강사님들이.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 있다 보니까 이 7과목에서 뭐 민법은 누가 나한테 맞고, 민소는 내가 어떤 분이 맞고, 이런 걸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한두 과목 정도는 저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종합반 다녀서 그 학원에 쭉 다니시는 게 저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봤고 제가 경험해보고, 이번에 제가 종합반 다녀서 그 1, 2점 제가 사실 그거 극복하는데 2년이 걸렸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종합반 다녀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정권으로 점수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문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차 넘어와서 사실 조문을 많이 안 보세요. 법전 같은 거, 위치 같은 것도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판례 위주로 좀, 판례가 많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에 비해서 좀 조문을 많이 등하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브리타 같은 거 나오면은 그 브리타 같은 거 판례에서 그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몇 분 없으세요. 근데 거기서 점수 차가 나는 거는 조문. 누구는 결론만 썼는데 판례는 아무도 사실 브리타 같은 거 나오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조문 하나 더 몇 개 더 적시해주면 거기서 차이 나는 게 나중에 진짜 점수 차가 평균적으로 커요. 그 한두 과목들이.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보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부등법 수업을 안 하시는데, 부등법 이제 나중에 1순환 넘어가고 나시면 논술을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실 1순환, 2순환 하실 때는 부등법에 대한 그 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으세요. 왜 그러면 공부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때만 해도. 근데 나중에 3순환 되면 50점, 20점
논술을 하시오, 서술을 하시오. 이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확 오다 보면 다른 과목에도 보면 집중을 많이 못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등법 논술을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처음에 이제 부등법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영강 저는 교수님 그 책으로 봤었었는데 기본서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기등기 공부하고 내일 되면 부등기 까먹잖아요. 그럼 내일 또 부기등기하고 모레 되면 부기등기 생각하니까 부기등기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부기등기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그냥 아침에 매일 독서실 와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책 읽는다는 느낌으로 부등법 논술을 읽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이제 답안지 쓰다 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답안지 그 구성도 좀 더 풍부해지고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조문 같은 거나 내용적으로도 좀 더 풍부해지다 보니까 논술 같은 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 조금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 이제 메꾸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점수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등법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머지 주요 과목 이제 형법이나 뭐 형사소송, 그다음 민법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 다 공부하시는 거 2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시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민법 볼 때 민소랑 같이 보려고 하고 형법 볼 때 형사소송 같이 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연계를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민법이랑 민사소송이랑 이제 연관된 부분이 많고 형법이랑 형사소송이랑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민법이랑 민사소송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민법 공부할 때 민사소송에도 도움이 되고 민사소송할 때도 민법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나머지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민사서류 같은 경우에는 부등서류랑 매일 그냥 10분 정도 투자를 했었어요. 매일 10분씩 이제 문제 읽어보고 혼자 풀어보고 하기도 하고 이제 스터디도 한 달 정도 해봤었는데 뭐 혼자 공부하나 뭐 스터디 하나 제가 봤을 때 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게끔 뭐 서류 같은 것도 스터디 하시는 게 맞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면 혼자 하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했었는데 그렇게 매일 이제 1순환, 2순환 때 하다 보니까 3순환 때 이제 서류 시간을 이제 따로 투자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주요 4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는 많이 도움 됐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1차나 2차 같은 거 이제 여기 이런 공부 방법에서 자기한테 맞게끔 분명히 이제 책을 한 과목을 쭉 오래 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개를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거에 이제 자기한테 맞게끔 수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딴 거보다도 저는 진짜 다른 공부 방법보다도 추천드리는 게 그냥 진짜 종합반 끊어서 학원 이렇게 쭉 다니시는 게 나중에 1순환, 2순환, 3순환 넘어가서도 나중에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많이 오세요. 그게 나중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렇게 쭉 다니시는 종합반 쭉 다니시다 보면 나중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지금 그냥 하시는 것만큼 쭉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규호 합격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규호 합격생은 2012년에 입문하셨고 직장 생활을 이제 병행하시면서 이제 저녁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셨는데 첫 번째 도전한 이제 1차 시험에서 이제 실패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하셔서 재심 안에 이제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많이 들으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규호 합격자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합격자 간담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건 없고요. 앞에서 뭐 명훈이나 경훈이 그다음에 윤진아 그리고 최연소 했던 이 동근이 솔직히 이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무사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시험이 출제 유형이 있고 여기에 맞게 공부만 하면 돼요.
그 출제 유형은 여기 강사진님, 교수님들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게 중요하니까 이건 꼭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구이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수업밖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뭐 나름대로 접대도 해야 되고 영업도 뛰어야 되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늘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7월 달에 와서 2013년 6월 달에 시험을 봤을 때 그때 커트라인이 69.5였고 제가 68.5로 떨어집니다. 1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것도 시간 안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정답을 체크를 했는데 이거를 마킹을 못해서 한 개 한 3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첫 해에 붙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잘 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법단계에 계시는 김종은 교수님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저한테 딱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 가방 딱 싸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아니 혹은 가더라도 가는 시간 내내 그날 배웠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딱 30분 걸리거든요. 생각하는데 다 생각 안 납니다. 그 3시간 반 동안의 수업이 다 생각 안 나요.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3시 반. 그러니까 한 30분 걸리고요. 이거를 연습장에다 쓰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복습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너무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 여기 남부순환로 되게 막히고 막 그러니까 항상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뭐 그러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조문과 판례를 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습하는 방법이, 복습이 지금 뭐 10시 반에서 복습 딱 올라가면 담배 하나 태우고 딱 올라가서 한번 복습,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한 40분이면 끝나요. 더 이상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예습은 뭐 생각도 못 하고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를 그 2014년도에 붙었을 때는 저녁반에서 저 혼자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우쭐우쭐 됐죠. 법무사 다 된 줄 알고. 근데 막상 2차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김정우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저희는 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1차는 70점만 맞아도 안정권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거 왜 이거 틀리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틀리면 됩니다. 그거 하나 틀린다고 해가지고 합격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차를 봤을 때 저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서류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논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부동산 등기 신청서를 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권리 이전, 권리 변경, 권리 소멸, 이것밖에 없습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서는 요 3가지 중에 다 나옵니다. 법률행위가 매매냐, 증여냐, 혹은 법률 규정에 의한 상속이냐,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를 186조, 180조 다 보시니까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서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논술이 생각이 납니다.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 행위지만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물론 중성적인 등기가 있지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이러면 민법에서 연관되는 거 다 연관돼요. 그렇게 해서 논술을 풀어나가면 법조문 하나도 안 써도 되게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봤을 때는 좀 고득점을 받았거든요. 요번에 2차를 봤을 때. 동차는 거의 포기했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습도 아닙니다. 복습이고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넘들도 똑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했을 때 우리 법무사 혹시 여기 뭐 법무사 일을 하고 계신 분이나 과거에 법무사 일을 했던 분이시거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부터 10명이 만나면 이 시험 어렵다던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무사 시험 되게 어렵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번도 이 시험을 도전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 난이도 꽤 있다더라. 사시에서 떨어지면 법무사 간다더라. 안 해본 사람은 이 시험의 어려움을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틀려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형법 형소가 너무 약해서 형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어떤 채점평까지 받았냐면 그 빵점 이러고 빨간 글씨로 와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채점평까지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모의고사인데. 실전에 잘하면 됩니다. 실전에 잘할 거면 그 복습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니까 30분만 투자하시고 1시간만 투자하시면 넘들 2-3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배웠던 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 형법 형소가 너무 약해서 여기 있는 최은소 뭐 동근이나 이렇게 많이 물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난 붙어 이랬거든요. 정말 난 붙어. 야, 나 떨어지면 너희들 다 떨어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모르는 문제가 없어요. 불이타 없습니다. 내가 안 본 문제가 나오는 거지 불이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실체법은 법 조문 판례, 그다음에 절차법은 조문 규칙 판례, 규칙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 다 나옵니다. 제가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지금도 물론 근무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직원 못 찾아요. 그 내용이 어느 책에 어디 페이지 최소한 어느 단락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책을 안 보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기본서를 보더라도 여기 앞에서 뭐 최은소 했던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회독수도 중요합니다. 얼마나의 집중력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가끔 봐요. 뭐 늘 다 그러시니까 저처럼 공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보면 공부량은 되게 적습니다.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시간 정도입니다. 4시간.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거. 그 외에는 공부한다?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공부를 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좀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혼자 집에 가서 잘했다 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불안도 했는데 지금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 틀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뭐 많이 틀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비순환 다 건너뛰고 1순환도 거의 건너뛰고
1월 달부터, 그러니까 2015년 1월 달부터 강의를 듣는데, 강의는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는 조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야, 그 시험 어렵다는데, 혹은 많이 힘들다던데, 그리고 너가 붙을 수 있겠어? 전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방법은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습, 예습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도 논술부터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1차를 공부하셨으면 객관식으로 30문항 중에 30 곱하기 5, 150개의 문항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서를 한번 펼쳐보시고 논술을 보고 민법을 보면, 부등법은 186조 민법, 거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법은 민법에서 시작해서 다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고법인 헌법도 있고. 저는 따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따로 이 시간에는 헌법을 해야지, 이 시간에 민법을 해야지, 이 시간에 형소로 해야지. 따로 공부하는 시간은 약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따로 공부하는 시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장에 쓰게 되면, 제가 연습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날은 이거 배웠구나, 이날은 이거 배웠구나.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만큼 쓰지도 못하고 한 페이지도 안 되니까 한번 복습하는 방법은,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하지만 책 펴놓고 복습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날 기억나는 것만 연습장에 쓰든가, 아니면 연습장에 쓸 시간이 없으면 집에 왔다 갔다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한 복습이 됩니다. 그거 되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시는 것도,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학원에서만, 그리고 이 학원 저 학원 뭐 이렇게 다니시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목표는 법무사라는 자격증을, 타이틀을 획득하고 밖에 나가서 법률 서비스, 뭐 법무사들은 4대 법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 하실 분들이에요. 다만 저희들은 여러분들보다 1년 빨리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합격자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법률 서비스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해오시고,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되게 흔들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힘든 거 아시지만 저희들은 그냥 1년 먼저, 그 다음에 단기에 맞게끔 단기로 했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법무사 단기 합격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 수험생활 또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